오늘은 공정 제어의 가장 처음 시작인 공정 제어 개론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 제어 기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렇게 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열교환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열교환기에 어떤 액체가 들어오는데 이 액체를 이 수증기를 이용해 가지고 가열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나간다 이거죠. 이럴 때 이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은 나가는 액체의 온도가 되겠다 이거죠. 얼마나 가열을 할 것인가. 이 온도를 요 센서를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한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송이라는 것은 온도 측정은 몇 도냐 이렇게 측정이 될 거고, 이거를 다시 전류 신호로 바꾸어서 제어기로 보내주면 이 제어기는 4에서 20mA 범위의 전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제어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제어기 출력을 이 밸브에 내려준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밸브는 스팀의 양을 조작하는 조작 밸브고, 요거를 우리가 최종 제어 요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센서, 그리고 이 센서를 통해서 검출된 신호를 전류로 보내주는 전환기 또는 전송기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제어 알고리즘을 계산하는 제어기, 그리고 그 제어 동작을 이제 실행하는 최종 제어 요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제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 이거죠. 제일 먼저 제어 오차라는 건 뭐냐? 결국 오차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치가 있다 이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온도를 제어한다 그랬을 때 온도를 내가 70도씨로 제어한다, 이런 타겟, 이거를 우리가 셋 포인트 설정치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어가 되면서 변화하는 이 값은 측정치로 읽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설정치와 측정치의 차이, 요거를 셋 포인트 마이너스 PV 해서 우리가 오차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 이 제어 오차가 제어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 첫 번째였고요. 그런데 제어 루프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죠. 첫 번째는 이 열린 루프냐 아니면 닫힌 루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열린 루프라는 거는 제어 동작이 이 제어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거고, 페르프 닫힌 루프라는 거는 제어 동작이 바로 이 제어 밸브의 조작 요소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뒤에 다시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이제 우리 이 많이 그 시험에서 언급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조절 제어가 하고, 그다음에 추적 제어 또는 추정 제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제어 변수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만 조작할 수 없는, 그걸 우리가 외부 교란이라고 하거든요. 이 외부 교란에 영향이 있는데 그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어 변수를 설정값에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제어, 이거를 조절 제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반대로 설정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그 설정값의 변화에 따라서 제어 변수를 맞춰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추종 제어, 서버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앞에서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에 그 나가는 온도를 저희가 제어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온도는 들어오는 만약 액체의 온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변한다면, 아니면 크게 변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온도, 들어오는 온도 아니면 들어오는 유량, 이것이 외란이 된다 이거죠. 이런 외란이 변할 때마다 예를 들면 25도씨로 들어오는 온도가 갑자기 20도씨로 떨어지면 그만큼의 스팀을, 수증기를 더 넣어줘서 온도를 70도씨라는 것에 유지하고 싶다. 그런 제어가 지금 레귤러터리 컨트롤을 얘기한다 이거죠. 반면에 지금 70도씨로 유지하는 것을 어떤 때는 60도씨로, 어떤 때는 80도씨로 이렇게 설정치를 변화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제어가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서버 컨트롤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럼 다시 레귤레터리 컨트롤, 조정 제어라는 거는 외부 교란에 변화할 때 제어 변수를 그대로 설정값에 유지하는 제어다. 그리고 반대로 목표치가 변한다 이거죠. 목표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아니면 임의적으로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어 변수를 이 변화에 맞춰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추종 제어, 서버 컨트롤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피드백 컨트롤과 이 피드 포워드 컨트롤, 뭐 대먹임, 안 먹임, 이 두 가지 컨셉이 나오는데요. 우선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 대먹임 제어라 이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건 뭐냐? 현재 제어 변수, 제어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제어를 하려고 하는 목적되는 변수라 이거죠. 그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를 설정값과 비교해서, 그럼 이게 제어 오차가 되죠. 그럼 제어 오차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제어기가 계산을 한다 이거죠. 얼마만큼의 제어 출력을 내줄 거냐. 이렇게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걸 피드백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 피드백의 가장 큰 기본 컨셉은 측정을 한다 이거죠. 그 측정은 어떤 걸 측정하냐면 제어 변수를 측정해가지고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 변수가 변화가 있어야 그 변화를 가지고 오차를 계산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것이 피드백 컨트롤이라 이거죠. 반면에 피드 포워드는 뭐냐? 제어의 대상을 측정하지 않고 외부 교란 변수를 측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어하려는 변수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소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측정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 공정 변수에 미치게 될 그러한 영향을 사전에 보정해 주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드백, 대먹임 제어는 후행하는 제어이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컨트롤은 선행 제어가 되겠다 이거죠.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러면 요새 그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서 이제는 어떤 제어도 유행을 하고 있느냐, 공정의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복잡한 공정에 대해서 컴퓨터로 예측을 제어한다 이거죠. 그거를 우리가 모델 예측 제어라고 얘기를 하고, 모델을 기반한 예측 제어라고 하고, 또는 어드밴스 프로세스 컨트롤 APC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제어 시스템에 우리가 블락선도를 얘기해 보자 이거죠. 지금 아까 개루프냐, 페루프냐, 닫힌 루프냐, 열린 루프냐라고 얘기할 때 그 루프라는 거는 이렇게 구성된다 이거죠. 자, 요거는 피드백 제어의 루프가 되겠다 이거죠. 피드백 제어의 루프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 열교환기, 이게 프로세스 공정이라 이거죠. 이 열교환기의 출구 온도를 내가 제어하고 싶어 가지고 그거를 뭐 하냐면 센서를 통해서 검출을 한다 이거죠. 그럼 검출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전류적 신호로 전환해 가지고 보낸다 이거죠. 그 보내면 그게 이 설정치와하고 어떻게 되면 차를 구한다 이거죠. 차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제어 오차가 계산이 되면 이 제어 오차가 여기 제어기에 바로 들어가서 제어 오차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계산을 하는 게 제어기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제어 출력을 내주면 제어 출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최종 제어 요소라 이거죠. 최종 제어 요소가 결국 밸브, 조작 밸브가 되고, 아까 앞에서 본 것은 스팀 밸브가 된다 이거죠. 이 스팀 밸브를 조작을 하면 이 열교환기에 스팀이 더 많이 들어가서 아니면 더 적게 들어가서 열교환을 하고 나가는 온도를 바꿔준다 이거죠. 그 온도가 설정치에 맞을 때까지 계속 이 제어 동작을 반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손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 제어 구성 요소에 대한 거라 이거죠. 뭐 가끔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최종 제어 요소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틀려고 할 때 조작하는 건 뭐냐? 당연히 핸들이죠. 그럼 핸들이 조작 변수가 된다 이거죠. 아니면 속도, 자동차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최종 제어 요소는 뭐냐? 그거는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브레이크와 엑셀, 결국 그 발을 통해 가지고 브레이크와 엑셀로 조작하는 발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제어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 모든 거를 인지하고 명령을 내리는
뇌가 우리 이 운전하는 사람의 그 제어기가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본 요소들을 하나씩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이제 제어기라는 거죠. 센서, 이제 전환기라는 건데요. 자, 센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제어하려는 변수들이 있다 이거죠. 유량,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려고 하고 측정을 한다 이거죠. 측정을 하는데 그때 이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 센서의 측정 값을 제어기로 이송시키는 전류 신호를 바꿔주는 거. 0에서 200도 아니면 1기압에서 50기압, 0에서 100% 이렇게 읽은 변수들을 뭘 해주냐면 전류 신호로 바꿔서 보내주는 거. 그게 전환기, 트랜스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미터라는 말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럴 때 이 센서와 전환기를 합쳐서 우리가 전송기, 트랜듀서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센서라는 거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온도를 측정하는 거라 이거죠. 온도를 측정하는 것 중에 우리가 서머커플이 있다. 서머커플. 자, 커플이라는 건 쌍이죠. 그다음에 서머는 열에 해당돼서 그래서 우리가 열전쌍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이 서머커플은 이 두 개의 다른 금속을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전압차를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건데 그때 금속을 어떻게 서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이 결정된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K 타입이 있다. 그 다음에 저항을 통해서 백금 저항 온도 제어기를 통해서 백금을 사용해 가지고 그 열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거 그거를 측정하는 저항 온도계 RTD라는 게 있다 이거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전류 신호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거를 다시 변환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압력을 측정하는 거. 압력을 측정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요 경막을 사용하거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차압 변환기라 이거죠. 차압 측정용 차압 변환기. 그래서 피벗 튜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양쪽 지점에 압력 차를 이용해 가지고 뭐 우리가 압력을 측정하기도 하고 또는 이 차압을 이용해 가지고 또 뭐도 발생하냐면 유량도 측정한다 그죠? 여기도 차압 신호가 있죠. 그래서 양쪽의 압력차, 결국 압력차에 의해서 그 유량이 흐르면 그 요 오리피스 같은 걸 사용했을 때 오리피스의 개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또 하나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액위, 결국 액체의 높이를 이제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차압기라 이거죠. 똑같이 차압 전환기라 이거죠. 그럼 차압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느냐? 결국 액체의 높이가 변함에 따라 높이에 따라서 압력차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 압력차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뭐 드럼에 차여 있는 액체의 높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밖에 뭐 pH pH를 갖다가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수소 이온 농도를 측정해 가지고 전류 신호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성 어떤 혼합물 속에 어떤 조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거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쓰는데 가스마토그래피 GC라고 하는 요거는 단지 뭐냐면 시료를 샘플을 측정해 가지고 측정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뭐 2시간 이상 걸린다 이거죠. 그러므로 실시간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물론 그래서 이 측정기 대신에 그냥 운전 변수만 가지고 추론해 가지고 제어할 수도 있지만 가장 또 그 측정 속도를 예를 들면 15분 단위로 20분 단위로 만들어주는 게 이 NIR을 이용한 흑강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NIR이 이 GC보다 더 빠른 그 하나의 어넬라이저 조성을 측정하는 어넬라이저고 그거는 뭐 이렇게 우리 전파의 어떤 중간 영역에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센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트랜스미터라는 거. 그럼 트랜스미터라는 건 뭐냐? 결국 제어기가 받아들이기 위한 전류 신호. 자, 전류 신호를 어떻게 쓰느냐? 범위가 있다 이거죠. 특정 전류 범위에 있는 전류 신호를 쓴다 이거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4에서 20mA의 전류 신호를 표준으로 사용한다 이거죠. 그럼 4에서 20mA가 왜 나오느냐? 그거는 저항 250 요 오음에 대해서 양쪽에 1에서 5V의 전압 신호를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라 이거죠. 1에서 5V요. 자, 1에서 5V의 전압 신호를 주었을 때 4에서 20mA가 흐른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 제어 밸브를 동작할 때는 공기압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럼 공기압은 또 어느 정도 그 표준으로 사용하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라 이거죠. 3에서 15 psig의 공기압으로 이 4에서 20mA와 매칭이 돼가지고 작동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전류 신호가 오면 그거를 공기압으로 바꿔가지고 공기의 힘으로 제어 밸브를 조작하는, 그래서 거기에 뭐라 하냐면 요 IP 전환기라는 게 있다 이거죠. I는 전류고 P는 공기압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류 신호를 공기압 신호로 바꾸기 위한 것이 IP 전환기다. 자, 그래서 전환기라는 것은 센서가 측정한 어떤 제어 변수를 전류 값으로 바꿔주는데, 그럴 때 우리가 측정하는 범위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압력이 아니고 입력, 그래 입력을 어떤 온도로 측정했다 이거죠. 아까 서머코프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50도에서 150도까지 측정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50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 센서가 들어오는 최저값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센서가 읽을 수 있는 최저값으로 설정해 놓은 거, 그걸 우리가 제로, 0점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0점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최대로 잴 수 있는 거, 최고로 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150도로 설정했다 이거죠. 그러면 150과 요 50은 결국 얼마의 폭이 있느냐? 100의 폭이 있다 이거죠. 요 100의 폭을 우리 센서의 이 전환기에 스팬이라고 얘기한다. 스팬. 그죠? 스팬이라는 개념은 아무튼 요 온도 입력 범위가 50에서 150도일 때 출력을 4에서 20mA를 한다. 그러면 그때 50과 150의 그 범위 100이 이제 스팬이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최저점 50이 0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득이라는 건 뭐냐? 결국 이 50에서 100, 이 스팬 분의 4에서 20mA, 16mA, 요 기울기를 얘기한다 이죠. 기울기가 결국 이 전환기의 이득이 되겠다 이거죠. 그럼 전환기의 이득은 무엇분의 무엇이다? 라면 입력 스팬 분의 그 다음에 4에서 20mA 16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범위를 알기 때문에 거꾸로 내가 여기서 12mA가 들어왔다 이거죠. 12mA. 그러면 제어기는 이 12mA를 뭐로 이해하냐면 결국 얼마의 온도로 지금 측정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얼마의 온도라는 거는 12mA 할 때 내려오는 온도인데, 그거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게 4mA 할 때는 50이었고 그 다음에 20mA 할 때는 150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기울기 원래 이득이 거꾸로가 되는 거죠. 거꾸로를 계산하고 거기다 12mA를 곱하면 75도가 나온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제어 요소인 제어 밸브, 우리가 제어 밸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제어 밸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스프링 보이시죠? 이 스프링을 누르면 아니면 이쪽에서 누르냐 이쪽에서 누르냐에 틀린데, 어쨌거나 누르면 결국 이 스프링에 연결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가 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긴 요 축을, 이 스템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요 스템이 그 밑에 요 플러그를 매달아서 플러그를 잡아 당겼다 놨다 한다 이거죠. 플러그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 유체가 흐르는 요 공간, 요 면적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 밸브에 의해서 요 유량이 조작이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용어, 이게 플러그고 이게 스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이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구동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동부고 그 구동부를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액추에이터. 영어로는 액추에이터고 한글로는 구동부라 얘기한다 이거죠. 이게 제어 밸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제어 밸브의 특징 중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요게 이제 또 대표적으로 가장 그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 자, 제어 밸브라는 거는 전류 신호를 받아 가지고 공기압이 바뀌어서 스프링을 조작해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를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이거죠. 첫 번째는 에어가 들어올 때 에어 투 클로즈라는 게 있다 이거죠. 에어 투 클로즈. 에어가 들어온다 이거죠. 에어가 들어오면 밸브가 공기압의 증가에 의해서 닫힌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현 상태는 얘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예요. 열려 있는 상황인데 위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위에서 스프링을 누르면 스프링이 요 스템을 눌러 가지고 플로우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닫힌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닫힌다. 그럼 초기 상태는 항상 열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가 항상 흐르고 있다가 그걸 차단하는 거고 차단하면서 결국 양을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에어 투 오픈이라는 거죠. 당연히 조작이 들어오면 닫혔던 밸브가 열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초기 상태가 이렇게 밸브가 닫혀 있는 거죠. 닫혀 있는데 공기가 밑으로 들어오면 스프링이 위로 압축되면서 요 스템이 올라가면서 플러그가 열린다 이거죠. 그래서 공기라는 건 누가 조작하느냐? 제어기가 조작한다 이거죠. 제어기라는 거는 전류 신호를 내려서 보내주는 거고, 그런데 공장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갑자기 뭐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정전이 돼가지고 전원이 차단된다 이거죠. 전원이 차단되면 이 공기가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공급이 안 되면 원래의 위치로 간다 이거죠. 원래의 위치. 얘는 원래 위치가 처음부터 열려 있는 거고, 얘는 원래 위치가 처음부터 닫아 있는 거고. 그럴 때 이 밸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상황이라는 건 안전 상황. 예를 들면 여기 나왔다 이거죠. 어떤 반응기의 발열 반응기인데 발열 반응에 의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제어 밸브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이상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각수는 계속 공급이 돼야 발열 반응에 의한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 가지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냉각수를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되니까 평상시에 열려 있어야 된다 이거죠. 평상시에 열려 있으려면 에어가 들어와 가지고 잠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에어 투 클로즈는 평상시에 열어놓는 안전을 위해서 열어놓는 그런 밸브를 위해서 쓰는 방법이고, 반면에 들어오면 위험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발열 반응의 공급물, 얘는 들어와 가지고 반응을 해 가지고 온도를 일으킨다 이거죠. 이거는 이상 상황이 발생해서 에어가 없을 때 차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에어가 없을 때 차단을 하고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열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이 밸브라는 거는 그 좀 전에 밸브의 그 크기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밸브의 크기에 따라서 흐르는 양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밸브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우선 뭐냐면 유체가 어떤 특성, 어떤 밀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밸브 개수라는 게 있다고. 밸브 개수, CV 값. 이게 밸브의 사이즈와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럼 밸브 개수 CV는 뭐냐? 밸브 주변에 압력이 걸렸는데 1psi만큼의 압력이 걸렸을 때, 그리고 밸브를 완전히 열어놨을 때, 그때에 흐르는 요 60도 F에 요 정의를 다 단위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죠? 60도 F의 물이 15.5도거든요. 물이 얼마만큼 흐를 수 있느냐? 그거를 갤런 퍼 미닛으로 나타낸 거, GPM으로 나타낸 거. 그래서 CV의 단위는 GPM이 된다 이거죠. GPM 뭐냐? 갤런 퍼 미닛이라 이거죠. 양단의 1psi의 압력 차에 의해서 밸브가 완전히 열려 있을 때 흐를 수 있는 60도 F의 물의 양, 그 양의 단위가 GPM. 그럼 CV 값이 크면 결국 흐를 수 있는 물의 양이 크다는 거고, 그만큼 밸브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렇게 결정된다 이거죠. 자, 여기 흐르는 유량은 여기 밸브 사이즈 CV 값이 있다. 이 CV 값. 그 CV 값하고 그다음에 밸브 전후에 흐르는 압력의 차 델타 P의 루트를 씌운 거. 그리고 델타 P 나누기 그 액체의 밀도. 이렇게 비례해서 유량이 흐르는데 거기에 또 하나 FX라는 게 있다 이거죠. FX라는 건 뭐냐? 바로 좀 전에 아까 이 앞에서 여기서 보면 이 왼쪽 걸 보시면 왼쪽에 이 그림에 밑에 플러그가 닫히기 전에 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 이거죠. 여기를 통해서 액체가 흐르는데 이 액체 흐르는 이 밸브의 면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면 이 플러그가 얼마만큼 잠그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그가 잠그는 그 면적, 플러그가 원래 플러그 쪽에 그 밸브 쪽에 그 열려 있는 최대 면적이 있을 거고 플러그에서 막히는 면적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열리는 면적이 있고 그거의 B는 결국 이 X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X 값은 플러그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스템의 움직임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fx가 예를 들면 x 값이 0이라는 거는 밸브가 전혀 안 닫힌다는 거고 x가 1이라는 거는 밸브가 이제 완전히 열렸거나 완전히 닫혔거나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자, 밸브의 그럼 크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죠. 거꾸로. 내가 얼마만큼의 유량을 얼마만큼의 압력차가 생겼을 때 흐를 수 있게 해줄 거냐로 CV 값을 결정한다 이거죠. 자,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자, Q는 이런 식에 의해서 밸브 사이에 유량이 흐른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만약 내가 원하는 유량이 있고 그다음에 걸려 있는 델타 P가 정해져 있다면 내가 CV 값은 이 식을 거꾸로 전개해 가지고 CV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열기관계가 있을 때 이 제어 밸브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형 밸브고 뒤에 선형 밸브가 뭔지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냥 밸브의 오프닝과 유량이 서로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고 처음에 이 압력이 40 psij라 이거죠. 그럴 때 P2는 대기압이고 그리고 이 비중이 1이고 유량이 200 GPM 갤런퍼 미닛이거든요. 그러면서 열기관계 압력 강화는 30 psi다. 그럼 우리가 이 P0가 40인데 여기 열기관계에서 30을 먹으면 P1은 10이라는 걸 안다 이거죠. 그리고 P2는 대기압이니까 0이라 이거죠. 그럼 제어 밸브에 걸려 있는 압력 차는 P2-P1이 10 psi니까 여기에 델타 PV 요 값이 10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10으로 들어가고 지금 흐르고 있는 유량은 200 갤런 퍼 미닛이고 그다음에 밸브가 요게 정상 상태에서 즉 50%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0%라는 거 열린다는 거는 스템이 움직일 수 있는 이동거리 중에 0.5만큼 움직여 있다는 거거든요. 0.5를 넣고 그다음에 비중은 1이라 했으니까 비중 1을 넣으면 그때 CV 값이 200 갤런 퍼 미닛으로 계산이 된다 이거죠. 200이 아니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나오겠죠. 해보시면 되겠고 뭐 참고로 1갤론은 3.7853 리터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뭐 석유 1배럴 얘기하는데 원유 1배럴이래야 했을 때 그거는 158.9 리터 42갤론에 해당된다. 단위 환산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죠. 자, 좀 전에 밸브의 그 선형 밸브 뭐 얘기했는데 밸브에는 특성에 따라서 세 가지 타입이 있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선형 밸브다 이거죠. 선형 밸브. 그리고 두 번째는 퀵 오프닝, 빨리 열리는 밸브라 이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등비. 등 같을 등자에 비례할 비자, 이퀄 퍼센티지 밸브라 이거죠. 자, 선형 밸브란 건 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라 이거죠. 요 옆에 나와 있는 요 그림처럼 자, 아까 그 밸브의 그 이동 거리에 따라서 유량이 나오는데요. 그 유량은 CV의 퍼센티지로 나오는데 어쨌거나 유량이 밸브가 열림에 따라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오면 선형이라 이거죠. 그럼 Y는 X 해서 FX는 X 이런
특성 함수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빨리 열리는 건 뭐냐면 요 위에 거 포물선처럼 이렇게 생긴 거 초기에 열 때는 급하게 열린다 이거죠. 그러다가 천천히 가는 거. 요거는 우리 루트 함수랑 비슷해서 fx는 요 루트 x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밸브는 등비 밸브가 된다. 등비 밸브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 밸브의 요 오프닝이 변하는 그 속도의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등비 수열 배웠지 않습니까? y는 2의 x승, y는 2의 x승이면 y는 2의 1승은 2고 y의 2의 2승은 4고 y의 2의 3승은 8이거든요. 그러면 x가 1, 2, 3으로 일정하게 변할 동안에 y는 2, 4, 8처럼 2의 배수로 변하거든요. 비율로 변한다 이거죠. 그때 일정한 비율이 공비라고 우리 얘기는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비, 등비, 즉 여기 r 값을 썼는데 r에 x-1승으로 변한다 이거죠. 요 r은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이거는 제가 설계해서 r 값은 20에서 50 정도의 범위를 갖는데 어쨌거나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죠. 등비 곡선의 그래프는 옆에 나온 것처럼 초기에는 이 조금씩 변하다가 포물선처럼 이렇게 y는 뭐 x제곱 포물선처럼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저게 등비 특성이라 이거죠. 그래서 밸브에는 선형 밸브냐 퀵 오프닝이냐 아니면 등비 밸브냐라는 게 있고 이 중에 이제 이것은 제어 밸브의 고유 특성이라 이거죠. 그럼 고유 특성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설치 특성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설치 특성. 설치다. 뭐가 설치됐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제어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어 밸브 주변에 델타 P가 정해져 있고 그럴 때 유량이 변할 때 그러니까 이 밸브의 오프닝이 변할 때 유량을 나타낸 거 그게 고유 특성이었거든요. 그럼 설치 특성은 뭐냐? 그렇게 해서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밸브가 이런 현재 시스템에 전체 시스템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설치가 되어 있는데 펌프에 의해서 P0라는 압력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대기압은 P2라서 P0-P2는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정해져 있는 이 시스템 압력 중에 제어 밸브를 뺀 열교환기나 아니면 라인이 길거나 아니면 열교환기 말고 다른 뭐 필터라든지 뭐가 들어가 가지고 다른 것 제어 밸브 말고 델타 P가 먹는 게 있는데 전체 시스템 중에 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같으면 P0에서 P2까지가 얼마냐면 40 psi인데 그 중에 제어 밸브 여기가 먹는 건 10 psi거든요. 그러면 10분의 40이니까 0.25. 그러면 0.25가 이 제어 밸브에 걸려 있는 이 압력 레이쇼거든요.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밸브 전후단의 압력 차와 그 다음에 이걸 뺀 나머지 압력 차 이걸 더하면 결국 시스템의 압력이 되거든요. 그 중에 밸브 차에 걸려 있는 압력 차의 어떤 B, 이 B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즉 쉬운 말로 압력 주변에 밸브 주변에 압력이 계속 바뀌면 그때 유량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나타낸 거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선형 밸브 봅시다. 이게 선형 밸브거든요. 선형 밸브는 만약 그냥 R 값이 1이면 예, 조금 빗나갔지만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요. 요 대각선 R 값이 1이면 즉 밸브만 전체 압력이 걸려 있으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타내는데 이 밸브 주변에 걸려 있는 델타 P가 전체 시스템에 비해서 점점 작아질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특성 곡선이 그려보니까 흐르는 유량이 바뀌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퀵 오프닝도 마찬가지래요. 퀵 오프닝도 처음엔 이랬는데 R 값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퀄 퍼센티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퀄 퍼센티지도 뭐 처음엔 이랬는데 R 값이 작을수록 R 값의 변화에 따라서 R 값이라는 건 뭐랬죠? 전체 중에 밸브의 전후에 걸려 있는 압력의 비율 이게 바뀐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특성은 뭐냐? 중요한 특성은요. 중요한 특성은 요 이퀄 퍼센티지가 보시면 그래도 R 값이 아무리 변해도 트렌드가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선형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게 생각했거든요. 선형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밸브 여닫는 거에 따라서 흐르는 유량이 일정하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스템에 설치가 되고 나면 그리고 주변에 압력이 변하면 이렇게 특성이 이렇게 선형이 된 게 이렇게 퀵 오프닝처럼 바뀌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제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고유 특성을 갖는 밸브는 이퀄 퍼센티지 등비 밸브를 많이 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등비 밸브를 왜 많이 쓰느냐? 그거는 이 설치 특성에서 얘가 뭘 갖냐면 이렇게 일관성을 갖는다 이거죠. 트렌드에. 이 일관성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 등비 밸브를 많이 쓴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압력이 변하더라도 얘가 흐르는 유량의 변화는 별로 적다 이거죠.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제어에 대한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